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왜 조용해질지 오늘 이야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면 끝까지 못 버틸 겁니다.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다.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 정확히 그 시간마다 그는 전화기를 바라봤다. 72의 박영수는 은퇴한 지 7년, 아내를 먼저 보낸 지 3년. 자식 둘은 있다. 친구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전화는 없다. 요즘 세상이 바빠서 그렇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자식은 일하느라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 사정이 있겠지. 노후란 원래 이런 거라고 TV에서 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지만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었다. 축하 전화도 안부 문자도 심지어 잘못 걸린 전화조차 없었다. 영수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가장 오래된 친구 정호에게. 영수야,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는 반가움이 아니라 당황에 가까웠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잠깐의 침묵. 그리고 정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다시 하자.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남았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술로 사고 친 적도 없고 남에게 돈 빌리고 떼먹은 적도 없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을 수십 번은 들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왜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는 걸까? 며칠 뒤 아파트 경로당. 영수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나갔다. 사람이 적을 때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분명히 들렸다. 왔다. 작은 목소리. 하지만 여러 명이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말을 멈췄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다. 그날 영수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다. 나를 피하고 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다. 명확한 배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분명 같은 얼굴인데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영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결혼식 하객 명단, 아이 돌잔치 사진, 회사 회식 후 적어둔 연락처들. 그 수첩 속에는 지금은 전화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영수야, 그 말은 좀 심했다. 그건 내가 사과해야 할 문제야.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젊었을 때 그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다. 그때마다 영수는 이렇게 말했다. 팩트잖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 내가 손해볼 일은 없잖아.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졌다. 그걸 그는 정리된 관계라고 생각했다. 쓸데없는 인간관계 정리라고.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의 결과가 노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영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혹시 전화가 안 오는 게 아니라 전화하지 않기로 한 건 저 사람들이었나?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숨을 멈추고 받았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그의 노후를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다.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다. 친구들은 알고 있었다. 왜 아무도 전화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외로움이 아니었다. 그의 선택이었다. 이제 그가 외면해왔던 과거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도 묻는다. 당신의 노후에 전화가 울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정말 세상 탓일까? 전화가 끊긴 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아까와 같은 고요였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다. 이번엔 침묵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박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무엇을?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정호가 아니라 예전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민재였다. 젊을 때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후에도 몇 번은 얼굴을 봤던 사람.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어졌다.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영수는 처음으로 혹시 일부러 안 받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 그날 오후 그는 우연을 가장해 동네를 돌았다. 버스를 타고 두 정거장, 예전엔 자주 모이던 단골 찻집 앞에서 내렸다. 유리문 너머로 보였다. 익숙한 얼굴들. 흰머리가 늘었지만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다. 정호, 민재, 그리고 몇 명 더. 그들은 웃고 있었다. 분명 즐거운 이야기였다. 영수는 문을 열지 못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려놓았다.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편하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연락 안 와서 마음이 편해. 그 목소리는 정호였다. 영수의 숨이 멎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정리한 거지. 젊을 때부터 다들 한 번씩은 상처받았잖아. 본인은 모르겠지만 민재의 말이었다. 그들은 영수를 욕하지 않았다. 비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영수는 조용히 돌아섰다. 집으로 가는 길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술을 마셨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술 마시는 날이 거의 없었다. 당신 말 너무 세. 그 말 꼭 해야 했어? 아내는 자주 그렇게 말했다. 그때마다 영수는 웃으며 넘겼다. 맞는 말인데 왜? 괜히 포장해서 뭐해? 그는 늘 옳은 말을 했다고 믿었다. 틀린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문제는 틀림이 아니라 남김이었다. 그는 말만 하고 사람을 남기지 않았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엔 익숙한 번호였다. 민재였다. 영수야, 잠깐 볼 수 있을까? 두 사람은 근처 공원에서 만났다. 어색한 침묵이 길게 흘렀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왜 아무도 연락 안 하는지 정말 몰랐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른다고 말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장면을 봐버렸다.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야. 그냥 같이 있으면 항상 누군가는 작아졌어. 영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했다. 내 말은 늘 맞았어. 근데 맞는 말로 사람을 계속 찌르면 언젠가는 다들 도망가. 민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우린 싸우기 싫었어. 그래서 멀어진 거야. 그날 영수는 집에 돌아와 수첩을 다시 펼쳤다. 이름 옆에 적힌 작은 메모들. 말 조심하라 함. 그날 이후 연락 없음. 사과 안 했음. 그제야 보였다. 그는 기록해두고도 의미를 보지 않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전화가 안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화하지 않기로 선택한 시간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는 걸. 영수는 창가에 서서 꺼진 휴대폰을 바라봤다. 이제 그는 묻게 된다.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게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영수는 잠을 설쳤다. 눈을 감으면 카페 유리 너머의 장면이 떠올랐다. 웃고 있던 얼굴들,
그 웃음 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자신. 아침이 되자 그는 결심한 듯 수첩을 꺼냈다. 메모 사이사이에 오래된 날짜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에 작은 별표가 쳐져 있었다. 7년 전 민재 모친의 장례식. 그날의 기억이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천천히 되감겼다. 장례식장은 비가 오던 날이었다. 검은 우산들이 들고 나고 사람들의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는 조문객들 틈에서 민재를 발견했다. 눈이 퀭했고 말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이 어색해 보일 만큼 민재는 늘 단단한 사람이었다. 고생 많다. 영수는 짧게 말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와줘서 고맙다. 잠시 후 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민재가 말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나 찾더라.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답했다. 다들 그래.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 그 말이 그날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영수는 몰랐다.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차단으로 들렸다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도 영수는 예전처럼 행동했다. 밥을 먹자고 했고 술 한잔 하자고 했다. 민재는 계속 미뤘다. 나중에 정신 좀 차리면. 그 나중에는 끝내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재의 전화는 줄었고 메시지는 짧아졌으며 결국 끊겼다. 그리고 그건 민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영수는 수첩을 넘기다 비슷한 날짜들을 발견했다. 정호의 퇴직 날, 선배의 병문안 날, 후배의 이혼 소식. 그때마다 영수는 늘 같은 태도였다. 인생 다 그런 거야. 너만 힘든 거 아냐?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야. 맞는 말이었다.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항상 너무 빨랐다. 사람들이 아파하는 동안 영수는 결론부터 말했고 그 결론은 대화를 끝내는 칼이 되었다. 그는 위로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 오직 정리하는 법만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영수는 오래된 문자 기록을 열었다. 민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너무 오래 빠져 있지 마. 현실로 돌아와.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다. 답장은 없었다. 영수는 처음으로 그 문장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은 사람들을 혼자 남겨둔 건 아닐까? 다음 날 그는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영수야.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선은 분명했다. 그때 말. 미안했다. 영수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내가 너무 쉽게 넘겼던 것 같아. 잠시 침묵. 그리고 민재의 낮은 한숨. 이제 와서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영수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근데 한 가지는 말해줄게. 우리가 연락 안 한 이유는 한 번 때문이 아니야. 그건 오래 쌓인 거였어. 그 말은 망치처럼 영수의 가슴을 쳤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수십 번의 작은 무심함이 사람들을 밀어냈다는 사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수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전화가 안 오는 이유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자신이 만든 것이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아 수첩을 덮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과연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늦었더라도 다시 말을 배우기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영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웠다. 마치 오래된 죄를 하나 인정하고 나니 숨이 조금 트인 느낌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연락처를 하나하나 넘기다 멈춰 선 이름이 있었다. 정호. 가장 먼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가장 먼저 멀어진 사람. 영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자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잘 지내? 아니었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다. 너무 늦은 말 같았다. 결국 그는 짧게 남겼다. 밥 한 끼 할 수 있을까? 보내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다. 답장은 쉽게 오지 않았다. 점심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 짧은 알림이 울렸다. 오늘은 어렵고 다음에. 거절은 아니었지만 확답도 아니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며칠 뒤 영수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일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는 말의 속도를 늦췄고 결론을 뒤로 미뤘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동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털어놨을 때 영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다. 그래도 아직 젊잖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말을 뱉는 순간 영수 스스로가 멈칫했다. 또다. 후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형 말이 맞긴 한데요. 오늘은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확했다. 영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듣는 법을 아직 잘 몰라서. 후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작게 웃었다. 형이 그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날 밤 영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술잔을 부딪히던 장면들, 어깨를 감싸 안던 순간들. 그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있었지만 영수는 언제나 어딘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말만 남기고 사람은 놓쳤을까? 며칠 뒤 정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 주 토요일 잠깐이면 돼. 약속 장소는 예전 단골 술집이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계속 연락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더라. 영수는 이번엔 말을 아꼈다. 나한테 사과하러 온 거면 이미 늦었고 그냥 내가 왜 지금에서야 이러는지 알고 싶었어. 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전화가 안 오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그 이유가 내 말이었다는 것도. 정호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걸 알고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희망이 아니라 검증이었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이번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신뢰는 설명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휴대폰을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전화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알았다. 이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험은 아직 중간도 지나지 않았다. 정우와 헤어진 뒤 영수는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졌다. 술 기운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생각이 머릿속을 눌렀다. 친구들만의 문제일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불은 꺼져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같은 온도였다. 영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앉았다. 문득 한쪽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들 결혼식 사진. 하얀 셔츠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자신. 사진을 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아들의 전화도 언제부턴가 오지 않았다는 걸. 영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의 이름을 누르고 통화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다. 마지막 통화 기록. 1년 8개월 전. 그날의 대화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빠, 그렇게 말하면 사람이 상처받을 말이야? 현실을 말한 건데. 그게 마지막이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친구들, 그리고 이제는 자식까지 전화가 안 오는 이유가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이번엔 아들 이름 옆을 봤다. 아무 메모도 없었다. 그게 더 아팠다.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며칠 뒤 영수는 우연히 며느리의 소식을 들었다. 동네 마트에서 이웃이 말했다. 아드님네 이사 갔다던데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소도 이유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밤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늘 옳은 말을 했지만 함께 있는 사람이 자리는 남겨두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니? 답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내 생각이 나서. 보내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다. 너무 늦은 연락, 너무 가벼운 말. 하지만 이번엔 지우지 않았다. 그날 새벽 영수는 잠에서 깼다. 알림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문자 한 통. 아들이었다.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대화는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한 침묵은 아니었다. 영수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전화는 안 오지만 아직 끊어진 건 아닐지도 모른다. 그는 처음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설명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다그치지 않는 기다림. 다음 날 영수는 아들의 번호를 즐겨찾기에서 지웠다.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언제든 눌러보고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말로 다가가지 않겠다고. 대신 시간으로 남겠다고. 전화가 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충분히 알았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였다. 과연 전화가 오지 않는 이 시간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바뀐 선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은 아직 시간만이 알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아침부터였다. 영수는 우산을 챙길까 말까 하다. 그냥 집을 나섰다. 괜히 우산을 펴면 마음까지 방어하는 것 같았다. 동네 버스 정류장 앞 사람 몇 명이 비를 피해 서 있었다. 그때였다. 젖은 종이 상자를 끌어안은 노인이 정류장 옆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상자는 이미 물에 젖어 모서리가 풀려 있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다. 괜히 엮이지 말자. 늘 그래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상황부터 계산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끝이 얼마나 번거로울지.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젯밤 읽은 문자,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그 문장이 비처럼 머릿속에 떨어졌다. 영수는 한 걸음 다가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빗물이 맺혀 있었다. 잠깐 쉬다 가려는 중입니다. 목소리는 괜찮은 척 했지만 몸은 이미 버티고 있지 않았다. 영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노인의 어깨에 걸쳐줬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 가셔야죠. 이런 날 왜 나오셨어요? 말부터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류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는 당장 오지 않았다. 전자 안내판에는 15분. 노인은 상자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건 뭐예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약입니다. 집에 두고 나온 걸 찾으러 갔다가 다시 가져가는 길이에요. 영수는 더 묻지 않았다. 설명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요즘의 자신이 연습 중인 태도였다. 잠시 후 노인의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졌다. 약 봉투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다. 영수는 급히 몸을 숙여 약을 주워 담았다. 그때 약 봉투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병명. 아들이 예전에 한동안 앓았던 병이었다. 영수의 손이 잠시 멈췄다. 노인은 그걸 보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영수는 약 봉투를 정리해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버스 타지 마시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민폐입니다. 그 말에 영수는 웃지도 설명도 하지 않았다. 저도 갈 데 없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차 안에서 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영수도 괜히 묻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차 문을 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도움 받으니 마음이 이상하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연습 중입니다. 뭘 말입니까? 사람 옆에 그냥 있는 거요. 노인은 잠시 영수를 보더니 작게 웃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깨달았다. 도움이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젖어주는 일이라는 걸. 집에 도착하자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번호였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 영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아빠. 짧은 부름. 영수는 아무 조언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응. 그 한마디만 남겼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말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영수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지금은 듣는 게 제일 잘하는 거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불편하지 않았다. 영수는 알았다. 변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루에 하나씩 조용히 쌓아갈 뿐이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깼다. 어젯밤 아들과의 통화는 길지 않았다. 서로 안부 몇 마디, 쓸데없는 농담 하나.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서도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이상하다. 예전 같았으면 바쁜데 왜 전화했지부터 생각했을 텐데 이번엔 그냥 고마웠다. 영수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다 말고 수첩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수첩이었다. 모서리가 닳고 중간중간 뜯겨나간 흔적도 있었다. 그 안에는 연락처들이 적혀 있었다.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번호들, 퇴직 후 하나둘 지워버렸던 이름들. 그중 하나가 눈에 걸렸다. 성호. 영수는 잠시 손을 멈췄다. 성호는 오래전 친구였다. 젊을 때는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아이들 돌잔치를 다녔던 사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다. 정확히 말하면 영수가 먼저 받지 않았다. 성호가 힘들다며 전화를 걸어왔던 날 영수는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미뤘다. 그리고 그 다음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 다음도, 그 다음도. 나중에 연락하지 뭐. 그 나중이는 오지 않았다. 영수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다. 통화 버튼 위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심장이 괜히 빨라졌다. 지금 연락하면 뭐라고 하지? 왜 이제야 전화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지? 수십 가지 이유가 머릿속을 스쳤다.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조금 쉰 목소리. 영수는 목을 한 번 가다듬었다. 나야. 영수.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영수. 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가 웬일이냐? 그 말에는 반가움과 경계가 같이 섞여 있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영수는 솔직하게 말했다. 변명도 핑계도 붙이지 않았다. 성호는 한숨처럼 웃었다. 참, 늦었다. 그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미안하다. 짧은 사과였다. 설명도 없었다. 그때 내가 전화를 못 받았던 게 아니라 안 받았더라.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몇 초 흘렀다. 그리고 성호가 말했다. 알고 있었다. 영수는
숨을 멈췄다. 내가 나를 피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사람 하나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여유는 없는데 피하고 싶진 않다. 성우가 작게 웃었다. 그럼 됐다. 그 말이 의외로 쉽게 떨어졌다. 나 다음 주에 병원 간다. 성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영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혼자 가기엔 좀 길더라. 영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같이 가자. 성우는 아무 말 없이 숨을 들이켰다. 괜찮겠냐? 이번엔 안 피한다. 그 말은 약속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영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어제의 비는 이미 그쳐 있었다. 영수는 알았다. 외로움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미뤄둔 전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걸. 그리고 그 전화는 지금이라도 걸 수 있다는 것도. 영수는 수첩을 덮었다. 지워야 할 이름이 아니라 다시 눌러야 할 이름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병원 복도는 늘 비슷한 냄새가 났다. 소독약과 기다림의 냄새. 영수는 성우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다. 접수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며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다. 영수는 성우의 손을 슬쩍 보았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다. 그동안 왜 연락 안 했냐? 성우가 뜬금없이 물었다.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귀찮아서, 아니면 내가 뭘 해줘야 할까봐, 무서워서.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렇더라. 영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 안 한 이유가 다들 바빠서인 줄 알았다. 근데 아니더라. 성우는 작게 웃었다. 내가 먼저 끊어놨더라.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에 가까웠다. 영수는 그제야 이해했다. 퇴직 후 전화가 줄어든 이유.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문을 닫았던 거였다. 전화라는 게 이상하지. 성우가 말했다. 안 오면 섭섭한데 막상 오면 귀찮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아무도 먼저 안 하게 되지. 맞아. 진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성우의 이름을 불렀다.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어라. 도망 안 간다. 영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성우가 진료실로 들어가고 영수는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떴다. 영수는 바로 받았다. 아버지, 병원 갔다고 했지? 지금 와 있다. 끝나고 밥 먹자. 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좋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번엔 자기가 먼저
번호를 눌렀다. 오래 고민했던 이름. 한때 멀어졌던 사람. 신호음이 짧게 울렸다. 그리고 연결됐다. 여보세요?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나야. 살아있나? 확인 전화다. 상대방이 웃었다. 드디어 내가 먼저네.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노후에 전화가 안 온다고 말한다. 외롭다고, 세상이 차갑다고. 하지만 영수는 이제 알았다. 전화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는 걸. 복도 끝에서 성우가 진료를 마치고 나왔다. 어땠냐? 영수가 물었다. 아직은 버틸만하다. 그럼 같이 밥부터 먹자. 성우는 잠시 보다가 말했다. 내가 먼저 말하니까 이상하다. 영수는 웃었다. 이제부터 좀 이상하게 살려고. 두 사람은 나란히 복도를 걸어 나갔다.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영수의 손은 가벼웠다. 이제 전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왜냐하면 걸 수 있었으니까.